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관련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오늘 좀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업무상 일적으로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들 그런 개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 대해 되게 그런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래 사회,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와버리면은 우리 삶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겠죠. 사실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냥 운전대에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차예요. 자, 근데 요즘 자율주행 차가 나왔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버그에 의해서 내가 자율주행 모드 눌러놓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죽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사 때 알고리즘 개발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컴퓨터가 영상 속에서 어떤 물건을 디텍션 하는 거,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컴퓨터 비전 중에 한 분야죠. 그런 거를 연구하고 코딩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A라고 확신하고 A라고 인간의 눈에는 A라고 보는 거를 컴퓨터는 B라고 디텍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컴퓨터의 아주 작은 오류. 뭐가 저렇게 이상한 오류로 이끌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분석해 보면 픽셀 하나에 있는 불량 노이즈 하나 이런 값 때문에 막 컴퓨터가 엉뚱한 값을 내고,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인공지능을 저도 제 삶에 막 자동차 같은 그런 중요한 데다 쓰고 싶진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은데 그런 데만 좀 쓰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도로가 생기면서부터는 지금은 말을 타고 싶어도 말 못 타요. 말 못 합니다. 말 타고 고속도로 가면 경찰한테 잡히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자동차가 있어야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도 선택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다 자율주행이 하겠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여러분들 오늘 회사 갔다 오셨나요? 회사에서 뭔가 이메일 보내고 누군가한테 들은 거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거의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지능은 인공지능으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지식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구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거의 모든 부분이 대치될 거. 그래서 오늘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다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얘기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는 어떤 세상이 올까. 근데 개인적으로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최대한 미디어로부터 멀리 할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다 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다들 자기는
인공지능으로 떼돈 벌면서 자기 자녀는 인공지능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주기 때문에 마약이에요. 디지털 마약. 그래서 아이를 망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키워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 첨단 테크놀로지의 IT 회사의 사장이고 임원이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사줍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종이책을 읽게 하고 사람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듭니다.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제 자녀도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미디어를 멀리하고 스마트 장비 멀리하고 종이책을 읽게 하고 뭐 놀 때는 실제로 산이나 들에 가서 뭐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사마귀 잡고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살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반면에 스마트 장비에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면은 바보가 되죠. 그리고 디지털 마약에 완전 중독된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많이 놀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하려고 플랜을 잡고 있어요. 토론이나 뭐 그런 거죠.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빠랑 토론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빠, 지구는 동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하나요? 이런 거 뭐 학교에서는 그림 속에서만 배우잖아, 교과서에서. 그리고 실제로 망원경 천문학자들이 쓰는 그런 망원경으로 밤에 별들을 관찰하면서 그 궤적을 실제로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교육들. 그렇게 키울 생각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될 때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력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세상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자동화되는 세계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본다면 딱 두 가지만 남고 나머진 다 사라질 거예요. 뭐냐면 인공지능 컴퓨터를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의 삶 자체, 그거는 남아있겠죠. 왜냐면 이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남겨줘요. 그건 남겠죠. 그리고 나머지 직업들은 다 기계에 대치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농사 짓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든지 농사 짓든지 딱 두 개예요. 그 이외의 초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농사도 사실 농사랑 뭐 어부, 물고기 잡는 것도 포함되죠. 뭐 어부, 뭔가 자연에서 직접 먹을 거를 얻어서 생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컴퓨터 기술과 농사 짓는 법. 그렇게 오늘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가족들하고 좀 텃밭을 하나 사가지고 좀 가꾸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텃밭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소장농이 돼서는 안 돼요. 직접 제가 씨 뿌리고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내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개발하는 일과 농사 짓는 거 딱 두 개밖에 안 남을 거라는 거를 이미 IT 회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 실험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 업계 대부호들이 농사 짓는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회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농사 지을 게 있어야, 자기가 자급자족할 게 있어야 도망갈 수 있죠. 뭐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텃밭을 사서 가족들과 뭐 씨 뿌리고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심어서 줄기가 나서 그거에 줄기나 뿌리에서 감자, 고구마를 얻죠. 그래서 그거를 칼로 잘라가지고 씨감자, 씨고구마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심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 그리고 옥수수 그 씨앗 털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옥수수 심어서 거기서 또 다른 옥수수가 나고 거기서 또 씨앗을 털어서 다음 옥수수를 심는 거. 요 한 사이클을 다 해보는 거를 가족들과 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회사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하는 거 마지막까지 그걸로 버텨봐야겠죠. 왜냐면 그게 가장 뭐 직업 중에서는 돈을 잘 버는 일이 마지막까지는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자기 코드를 추천해주고 코딩하고 디버깅해주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 숫자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컴퓨터 기술과 농사 기술 혹은 낚시, 그러니까 뭐 고기 잡는 거, 그물 치고 요런 거를 좀 자녀에게 교육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뭐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세상에 안 올 수 있어도 제 아들이 장년이 돼서 그가 노인이 될 때까지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버티려면 결국엔 컴퓨터 기술과 농사 기술 두 개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혹은 어업 기술, 농업 기술과 어업 기술, 뭔가 자연에서 먹을 걸 채취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살아가는 것들을 아이에게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 뭐 드론이나 혹은 뭐 로봇 같은 걸로 뭐 일손을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스마트 팜이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 농장으로 또 노동력을 많이 줄이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게 제 플랜입니다. 조만간 저희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좀 농사를 지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미래사회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자녀를 교육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디지털 미디어를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컴퓨터는 또 잘하고 그러면서도 간단한 농사 기술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면은 뭐 미래사회에 대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칠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나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발한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항상 나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혀 읽지 않은 사상들을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허점을 알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 세상에 왔을 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성경과 반대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반대로 작동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무조건 집니다. 왜냐면 성경을 안 읽는 인간과 성경과 반대로 행동하는 기계 사이에서 기계가 훨씬 월등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안다.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걸 무장한 채 성경적인 원리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기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판단을 내리는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성경의 스토리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권장하는가, 요걸 알면 돼요. 힌트 좀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중독돼 있는 인공지능 SNS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 키면 맨날 몸매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사진 올리죠. 그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또 SNS 치면은 막 뭐 누가 스시 오마카세 뭐 먹고 오고, 뭐 누가 명품 자동차 사고, 누가 명품 백 사고 맨날 올라오잖아.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올리면은 그런 알고리즘만 찾아서 인공지능이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뭐 누가 대기업 입사했대더라, 누가 뭐 미국 박사 어드미션 받았대더라. 그럼 누가 딱 올리면은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사람들의 그 피드에 뿌리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게 기본적으로 AI SNS가 프로모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AI 알고리즘과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AI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AI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 자녀를 교육해 볼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